자, 마지막으로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뭘 배우는지를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서, 통계, 요 파트죠? 요 파트는 우리 경영 통계 시간에 이미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통계는 우리 가설검정 기법을 써야 되고, 차이검정하고 관계검정 있죠? 기억나시죠? 차이검정, 관계검정. 그 다음에 설명하고 예측, 관계검정은. 주로 설명 위주로 많이 했죠? 예측보다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하고 기계학습 기법에서 이 부분은 이제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 겹쳐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계 학습에서 방법론이나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죠? 분석 기법이 나온 거고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게끔 해서 나온 거고 그거를 응용해서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기업에 활용해서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기업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뒤쪽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뭐 이거를 기업에서 어떻게 응용하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분석하고 이런 쪽보다는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까 전에 봤던 딥러닝 쪽은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에러율 측정할 때, 그죠? 에러율 측정할 때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봅니다. 뭐냐면 이게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를 옛날에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비전,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이미지 인식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이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얘가 불량품인지 정상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쪽으로 많이들 활용을 해서 공장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서 차이검정은 T검정,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 T검정은 3개, 아노바 분석 4개.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이검정이라고 했고요. T검정은 그룹이 2개 이하일 때, 아노바는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분석하는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관계검정은 뭐 교차 분석, 상관 분석, 회계 분석,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설명 위주로 해서 배웠습니다. 설명 위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검정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보는 걸 설명이라고 하고요. 예측은 우리 경영 통계 시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가지고 지방 수치 맞추는 거 그렇게 예측하는 걸 배웠죠. 그걸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데 통계적 검증에서는 주로 설명 위주로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아까 전에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쪽은 정확도를 예측하는 게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예측 모형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도학습 쪽은 예측 모형하고 분류 모형인데 예측 모형은 이런 모형보다는 회귀 분석을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정확도 측면에서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로 지도학습은 분류 모형 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냐 B냐 이렇게 분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 쪽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 분석, 그 다음에 로지스트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앙상블 분석,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분석, 요거 해서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요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은 여러분들 연관교체, 군집 분석,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요 3가지 정도 이번 학기 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학습하고 딥러닝 쪽은 이제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머신러닝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가지고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뒷부분에 가서 아마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석 기법을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서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이론하고 실제로 파이썬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인데, 파이썬은 이제 툴 이름이고요. 파이썬 안에 텐서플로우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여기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법 정도 수준 이렇게 할 건데, 이론적으로 아까 전에 피처링 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까지 아마 배우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거의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만든 요 방법론을 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에 보시면 혹시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해서 사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디 모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거예요. 우리 R 할 때 R 프로그래밍한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책은 좀 옛날 방법을 썼고 전통적인 방법이고, 요즘은 이제 타이디 모델에서 쓰는 그런 분석 기법들을 써요. 그래서 베이크라든가 주싱, 용어들이 아직 좀 생소하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석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모델인지 이런 거를 골라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적 분석 방법은 이런 모델이죠.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쭉 한번 보시면 차이 검정은 T 검정, 분산 분석, T 검정은 그룹이 2개 이하일 때, 아노바는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라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원 샘플, 인디펜던트, 페어드 샘플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관계 검정은 2개의 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적 방법은 크게 통계적 추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은 신뢰 구간을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여론조사할 때 지금 쓰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설 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때 차이 검정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가설 검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 차이가 있다 없다라든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간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 기법은 주로 가설 검정 방법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추정 방법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놓는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확률값, 유의수준 확률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보여준다. 그죠? 우리 경영통계 다 배우고 오셨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SPSS 분석을 하거나 R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나오는 유의 수준, 유의 확률은 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귀무가설은 무조건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설정해 놓고 출발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차이가 있으려면은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야지만 밑에 걸로 가고요.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으니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둔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R이라든가 SPS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귀무가설 맞을 확률을 항상 보여준다. 이것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통계적 확률값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SPSS나 R에서 나오는 확률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항상 보여준다. 그죠? 그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이 검정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본값하고 표본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무가설, 영구가설 중에서 95% 이상 0.05보다 작은지 여기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분석한다 라고 했고요. 자,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항상 비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가운데입니다. 그죠? 비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95%를 두고 비무가설이 틀릴 확률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0.05보다 작아야지만 된다 라고 보서 차이 검정을 검증한다 그랬죠.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관계 검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 이게 원인 변수들 또는 독립 변수라고 불렀죠. 독립 변수, 원인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결과 변수들한테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이 베타 계수는 베타가 비무가설은 0, 비무가설은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요 값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0이면 이 값이 다 무시가 되고 다 0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비무가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이 검정은 95%보다 적어야지 차이가 있다고, 관계 검정에서는 95%, 그러니까 0.05보다 작아야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무가설은 0이다. 관계가 없다가 비무가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부 다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통계학에 있어서의 관계 검정 중에서도 설명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예측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값, 비표준화된 값을 쓰고요.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내년도 GDP가 얼마나 될지, 내년도 실업률이 얼마가 될지 이런 걸 예측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이 값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GDP는 또는 내년도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이렇게 예측할 때. 그러니까 설명하고 예측은 목적이 틀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 개 다 통계학에서는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은 여기 있는 요 방법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목적 변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과 변수를 우리가 알고 작업을 할 때는 지도학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다음 주 이제부터 배우는 학습은 지도학습부터 배울 겁니다. 지도학습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학습은 이거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에 되는 건데 이거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뒤쪽 기계 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분석하고 틀린 게, 통계 분석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비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검증하는 게 통계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가설 검증이 없어요. 가설 검증이 없이 실험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걸 검증하는 데이터를 나누고, 그래서 얼마만큼 잘 맞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도는 기준은 없어요. 뭐 몇 퍼센트 맞췄다는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맞춰야지만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ccuracy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또 나옵니다. AUC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다음 주에 실제로 분석하면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학하고는 약간 틀리다. 통계는 표본을 추출하고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가설을 세우는데 그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는 쪽으로 주로 썼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쪽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몇 개나 더 잘 맞췄느냐를 가지는 예측 정확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모델을 평가할 때도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대략 한 0.9 이상 정도 높은 모델의 정확도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잘 맞춘다라는 겁니다. 예측 정확도는 실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실제 모델을 이용해서 막 분석하면
그 실제 모델 중에 몇 개가를 맞췄느냐. 100개 중에 100개 다 맞췄으면 100% 맞춘 거고요. 그래서 90%, 100개 중에 90% 이상 맞출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학습하는 거 배웠죠?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 배웠고, 기계학습은 데이터 피처를 주면 그 안에서 막 뭐가 돌아가면서 예측한다라고 배웠죠?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를 기계학습적인 방법이라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 쓰는 방법,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죠? 뒤에 가면은, 나이브 베이지안에서 쓰는 방법들이 약간씩 틀려요.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방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분석하는 기법 중에 그 통계는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기계학습은 지금 보는 이 정확도를 가지고 이 모델이 정확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요. 분석 기법하고 또는 정확도, 결과를 예측하는 게 좀 틀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이 이제 뒤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뭔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통계학에서는 이럴 때는 이 모델을 써, 저럴 때는 저 모델을 써 라고 딱 명확했죠. 그죠? 우리가 차이 검정할 때도 그룹이 2개 이하면 T검정, T검정일 때도 하나일 때는 원샘플, 2개일 때는 인디펜던트, 시간일 때는 페어드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하고 기계학습에서는 지도학습은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데 지도학습을 쓸 때 분석 기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특징들이 있어요. 분석하는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려보면 어떤 데이터에는 이 분석 기법이 더 정확도가 높고 어떤 데이터일 때는 이렇게 더 높고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피처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에서는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얘도 돌려보고 다 돌려봐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얘 초록색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왜 초록색 선이 왜 이게 정확도가 높다라고 선택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해서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즉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의미로 있어서 얘를 골라야 돼, 얘를 골라야 돼 이렇게. 통계에서 했던 것처럼 통계는 유의 수준을 가지고 검증하고 우리가 결과를 이제 예측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 정확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ROC 커브라는 거예요. ROC 커브. 요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 가서. 자, 지도학습의 목적은 아까 전에 예측 모델은 선형 모델이에요.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주는 요런 선을, Y라는 선을 찾아내는 개념이고요. 분류는 그게 아니고요.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자, 얘랑 틀린 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는 연속적인 값을 가져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변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그룹과 플러스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산한 기업과 정상인 기업 또는 남자와 여자, 개, 고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X1과 X2를 이용해서 적당한 이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선을 딱 그으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구분되죠? 그래서 이 직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룰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지만 실제로 하나가 아니고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확한 규칙들을 찾아내서 정확도가 90% 이상인 이런 직선들, 이런 규칙들을 찾아내서 그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디시전 트리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방법도 있고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하는 모델의 직선들이고, 직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실제 값이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요 예측선에 의해서 예측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러입니다. 이 에러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직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에러율이 뭐 90% 이상, 그러니까 정확도가 90%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골라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이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탁 하고 만들어지는 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예측 모델이고요. 분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나눠보고요.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쪼갭니다. 여기서 쪼개면 되겠죠? 얘도 쪼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쪼개면 되나요? 이렇게 쪼개면 되고, 이렇게 쪼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룰이에요. 직선 하나하나가 다 규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쪼개면 너무 많아지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쪼개진 것들 중에서 적당한 선에서 쪼개야 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쪼개야 되는데 정확도는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규칙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거냐 하는 게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이 우리 디시전 트리, 이게 지금 디시전 트리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잘라낼 것이냐를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나무처럼 이렇게 배울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런 나무 모형이 하나가 있을 때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야, 왜 나무 모형을 하나만 써?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포레스트라는 모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숲이죠. 포레스트.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를 사용하면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지라고 만들어내는 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배울 거예요. 신경망 모델. 보는 것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뇌세포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론은 배워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R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결과는 금방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가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했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돼서 그러면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디테일한 수학적 공식은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배워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와요. 재밌겠죠? 이런 것들은 다 R을 이용해서 나오면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보고 만들라는 게 아니고 R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복잡하게 수학적 공식으로는 돼 있어요. 이게 다 수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수학, 통계 이런 거에서 나온 모델들을 가지고 컴퓨터로 이게 프로그램 코드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갖다 쓰면 되죠. 쓸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K-near neighborhood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뭐냐면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법률에서 보시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판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한테 의뢰하면은 다양한 사건들로 의뢰가 오죠.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사건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 틀려요. 딱 요거에 맞는 사건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A, B, C라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A, B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C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내가 했을 때 무죄로 판결될 확률이 66%로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건을 맞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무죄 확률이 높을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를 선택할 때 A, B, C 총 5개가 있다. 그럼 5개 중에 3개가 1이고 나머지가 2라고 판단했으면 1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꼭 이 방법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추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뭐 A, B, C라고 나오면은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추천 시스템이 별도로 있긴 해요. 근데 다양하게 이런 기법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연관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상품하고 어떤 상품하고 가장 잘 묶어서 팔릴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 써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 추천 시스템입니다. A라는 책하고 B라는 책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B라는 책을 사면 A라는 책을 추천해주면 좋겠죠. 더 잘 팔리겠죠? 아까 전에 봤던 추천 시스템이 이런 연관 분석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그러니까 추천을 해줍니다. 책이나 상품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연관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들 광고 회사에서 광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오죠. 그런 거 올 때 이렇게 묶어서 갑니다. 묶어서 가서 같은 소비자분끼리 같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요. 왜냐하면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하고 50대 여성이 좋아하는 물건하고 틀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팜플렛을 보낼 때 여성이라 그래서 동시에 하나를 가지고 다 뿌리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좀 나눕니다. 그래서 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군끼리 만들어가지고 그 군한테는 이제 비슷한 소비 패턴을 이제 보내는 거죠. 팜플렛을 보내거나 해주면 구매 패턴이 또 높아지겠죠. 그런 걸 만들 때 이런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신 분들은 마케팅에서 고객 세분화가 바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고객 세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특징들에서 비슷한 고객군끼리 묶을 때 이런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것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요즘 가장 핫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모델 정도까지만. 왜냐면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한 학기를 이것만 해도 충분할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기초적으로 한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학습 분석 방법 강화학습인데 이런 것들은 강화학습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잘했으면 플러스 1점, 못했으면 마이너스 1점을 줘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학습을 시키는 방법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 A라는 사람이 여기다 요 점에다 뒀을 때 B라는 사람이 요 점에다 두면 확률이 올라가느냐 적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요즘 바둑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이들 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쓰는 이런 기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 할 때 게임 이용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고 할 때도 이런 걸 이용해서 어디다가 추천을 해주죠. 이렇게 해주는 거다. 딥러닝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피처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피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특징 지도 만드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풀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미지 인식, 필기체 인식 요거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막 필기하면은 자동으로 글자 다 인식해 주지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